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밤 10시가 다 됐는데 별 영상을 갖다가 올릴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니까 영상을 갖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37.95에 코스피 200이 끝이 났습니다. 선물로 따지면은 선물이 어딨나? 선물은 340.50엔 끝이 났죠. 야간 시세를 보면은 342.0에 끝났고, 야간 고점이 342.20에 끝이 났습니다.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342가 어딘가 하면 여기쯤 됩니다. 여기 342, 요 고점을 못 뚫었죠. 342.20도 요 고점을 못 뚫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될 거냐? 내일은 아무래도 요 추세를 뚫고 올라가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추세가 나나 이거죠. 요 추세, 이거를 뚫고 올라갈 것이다. 뚫고 올라가서 시작을 한다. 340이니까.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요 고점이 얼마냐 하면은 342.60이네요. 342.60을 뚫고 올라갈지 아닐지 여기 조금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요거를 뚫고 올라가면은 방향을 위쪽으로 틀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거를 뚫지 못하고 밀리면은, 저항을 받고 밀리면은 이 추세대로 내려간다. 왜 그래 생각하느냐? 미국 주식은 많이 올랐는데, 미국 주식이 다우가 0.84%, 다우가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올랐고, 나스닥은 많이 올랐고 1.45%, S&P 500도 많이 올랐습니다. 1.23%. 유로스톡스도 1% 올랐죠. 이래 많이 올랐고, 니케이와 토픽 동정지수는 아직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란 상태에서 한 2주 정도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이건 30분봉인데 60분봉으로 보면은 올랐다가 계속 조정 중입니다. 조정이 어디까지 올 거냐? 코스피는 아마 요거를 갖다 뚫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선물은 여기 쌍바닥을 쳤습니다. 코스피 200은 이 저점을 갖다가 이것도 거의 쌍바닥 쳤네요. 코스피는 뚫었던 기억인데 한번 봅시다. 기억이 안 정확하니까. 여기가 저점이니까 뚫었지요. 뚫고 내려왔고, 지금 요 추세를 갖다가 요렇게 두고 있는데, 야간장에서 아마 이 추세를 뚫은 것 같습니다. 뚫고 올라서 브론즈밴드 상단 정도 올라갔다가 밀리고 추세 밑 안으로 다시 들어올지, 아니면은 요 언더슈팅을 바닥으로 해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올라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에서 내가 여기 선을 두 개 껐죠. 여기 하나 껐는데, 여기서 내려오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들어올 거다. 여기 장중에 뚫고 내렸다 반등 들어왔지요. 얼만큼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항대 정도는 내가 알 수가 있는데, 반등이 어느 정도 올지는 내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반등이 여기가 추세 하락의 바닥이 맞다면은 기본적인 반등은 50% 정도를 잡는데, 추세 하락의 바닥이 맞는지, 추세 하락 중인지 좀 불명확합니다. 외국 시장을 보면은 추세 하락을 끝내고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추세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우리가 보면은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추세 하락 중일 가능성이 크다. 왜? 이번 시장은 외국인이 올렸으니까. 그리고
금융투자가 받아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금융투자가 받아가지고 올리는 힘이 조금 약하다. 기관이 받아 올리는 힘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 내려가면은 좀 사 올리고 많이 내려갈 것 같을 때 올라가면 위에서 또 때리고 뭐 이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일 시가에 갭 상승으로 시작해 가지고 뭐 야간장에 340으로 끝이 났으니까 342로 끝이 났으니까 선물로 따질 때 위로 올랐다가 연기금이 강하게 밀어 올려주면은 뭐 강하다 해봐야 뭐 한 1000억 정도 사는 거겠죠. 뭐 처음에는 그 정도도 안 살 겁니다. 뭐 시간별로 보면은 뭐 처음에 뭐 몇십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계속 이를 사 올라가 가지고 해봐야 뭐 한 5, 600억 선에서 끝이 났지요. 이런 식으로 해도 연기금이 사주면은 요 쫄개들이 따라 사죠. 뭐 투신이나 은행이나 보험이나 뭐 기타 금융 이런 데들이 쫄개들이 따라 사거든요. 금융 투자는 조금 독단적으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워낙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니까 그리고 또 사모펀드가 생각보다 꽤 잘하더라고요. 몇 년치를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바닥 쪽에서 사고 꼭대기 쪽에서 팔고 이거를 갖다가 잘 하는 것 같아요. 사모펀드를 좀 시시하게 봤었는데 사모펀드의 실력이 꽤 대단하다는 걸 갖다가 요 한 몇 년 동안 많이 느꼈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사모펀드가 파는 걸 보면은 아직은 추세 상승은 뭐 추세 상승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나 지금 요 조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조정이 언제쯤 끝날 것이냐. 1차적으로 요 정도 내려갔다가 약간의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거나 뭐 요 뚫고 내렸다 반등했지요. 이걸 다시 뚫고 내려갈 겁니다. 뭐 뚫는 시도를 몇 번 할지 모르겠는데 한두 번 만에 끝이 날지 서너 번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뚫고 내려가면은 요 갭을 갖다가 메우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이 뭐 내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뒤에 요 저점을 뚫을지 요 근방 언저리에서 반등이 들어갈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뭐 반등했다가 N자 하락해서 여기서 끝이 날지 더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뭐 플랫 파동으로 될지 지그재그 파동으로 될지 뭐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추세 하락이 내일 끝을 내느냐 아니면 계속되느냐가 관건이다 는 것을 뭐 일단 말씀드리고 주식 차트로 볼 때 우리가 보는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5일선 11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여기 21선 지지받고 뭐 결국 요 위에 조그맣게 있는 게 11선인데 11선도 지지받고 반등이 들어왔지만 5일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보너즈밴드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져 가지고 5일선에 걸쳤다가 목요일날 1월 금요일날 5일선 밑으로 떨어졌지요. 그리고 21선 11선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 요거도 어찌 될란지 뭐 두고 봐야 되겠는데 아마도 위쪽 방향이지 않을까 하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측. 뭐 근거가 뭐냐? 외국인이 뭐 계속 사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올라가고 있지요. 그래서 올라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뭐 요거는 뭐 대략적으로 한 6, 70% 그렇다. 나는 주로 90% 이상 돼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한 6, 70%다고 내가 미리 밝혀 놓습니다. 뭐 확신은 못 가진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등락 순위를 보게 되면은 우리 요 하락하는 것보다 상한하는 힘이 좀 더 크거든요. 상한가들도 계속 한 5개씩 놓다가 최근에 좀 줄었는데 한두 개로 그래도 상한가가 계속 놓으면서 상승의 힘이 조금 크다고 보입니다. 여기 지금 알맥과 오픈롤은 상한가 30% 이상 올라간 99%, 57%인데 신규로 상장되면은 그 상한가 하한가 폭이 바뀌었더라고요.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보다 더 높이 올라가도 상한가, 하한가 요 폭에 대해서 상한가로 표시가 안 되고 그 위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 이상 상한가를 보면은 4개가 놓은 거죠. 상한가 이렇게 계속 놓는다는 거는 뭔가 모르게 꿈틀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요 60분봉이죠. 요거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를 볼 때 여기서 올라간 것이 요래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 아닐까. 지금 요 조정이 요구의 조정인지 요 전체의 조정인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상승하고 나면은 그 뒤에는 한번 하락이 있지 않을까. 그 하락은 여기 전체 여기 바닥부터의 조정인지 여기부터의 조정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전체 조정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일단 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조정이 끝이 나고 나면은 재차 상승을 할 건데 그 조정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다. 급하게 크게 지수 조정이 있으면은 짧게 끝날 것이고 미적미적하게 내려가면은 지수 조정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들어가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이래 주봉으로 볼 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급격하게 내려오지요.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 급격한 거에 비해서는 각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락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서서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조금 서서히 내려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 월요일부터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각 관건이죠. 뭐 이번 주 거래소를 보게 되면은 보너지밴드 하단까지 왔으니까 요 추세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뭐 없잖아 있어 보인다. 근데 요 밑에 갭들을 메꾸고 갈 가능성도 완전 배제는 못한다. 그래서 패턴이 여기서 반등 들어왔다가 재차 하락하는 패턴이 나올지 뭐 쭉 내려올 패턴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60분봉이나 30분봉 상에서 이거를 뚫고 위로 가느냐 다시 요 추세 안으로 들어오느냐 요것만 보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언더슈팅이 나왔으니까 언더슈팅에 대한 반발로 오버슈팅 하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위로 조금 갈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 추세를 이 하락 추세를 이 언더슈팅 저점으로 끝을 내고 올라가는 건지 아닌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된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로 뚫고 갈지 아니면은 다시 재차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시도를 할지 뭐 시도를 한다는 얘기는 올랐다가 쌍바닥을 칠지 뚫고 내려갈지 그건 잘 모릅니다. 나는 올랐다가 재차 내려오는 뭐 그런 가능성이 올라가더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추세가 끝이 난 건지 이 하락 추세 조정 추세죠. 그것도 명확하지 않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개별 주식들 중에서 가는 놈은 가지요. 박사님이 뭐 다들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백화점이죠. 수십 종류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업종 최고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튀어오르죠.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단타를 계속 치니까 뭐 스캘핑도 치고 단타도 치고 스윙도 하고 다 하는데 요즘은 이자가 높아가지고 이자 벌어내기가 급급하다. 그래서 시장이 그래 썩 좋지는 못하다. 박사님 옆에 있는 동료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애를 외국유학 보내놓으니까 조금 버려야 되니까 뭐 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박사님과 같이 만든 2018년 이후부터 이렇게 계속 보는 고수가 탄생을 한 겁니다. 내 가까운 곳에서도 고수가 탄생했으니까 표 안 나게 지금 내 채널을 듣지는 않지만은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탄생한 고수들이 여럿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안다 해봐야 뭐 이
인터넷상에서 아는 겁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다수 있는 걸로 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어서 고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고수가 되길 원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수가 되면은 고수끼리의 경쟁, 먹이를 나눠 먹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수가 많이 탄생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고수와 중수와 하수 차이는 종이 한두 장 차이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뭐 특별하게 대세 상승은 아니니까 뭐 적절한 스윙 매매든 뭐 짧은 매매든 긴 매매든 수익을 보시면은 뭐 적당히 추세를 끌고 가다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도 내려오는 와중에 보니까 한 15%, 뭐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 평가손이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평가손이 많이 났을 건데 내가 현금으로 떼놓은 걸 안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용으로 쓸 수 있는 거를 풀로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을 풀로 다 썼으니까 조금의 문제가 과거 같으면 생겼겠구나. 나도 조금 박사님 표현에 하면 꼴짭해진다, 약아진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 시장에, 이런 개념으로 올라갔을 때 현금화를 조금 해놓고 조금 떼놓고, 원래는 상당 부분 털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한 60% 정도 만들었다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더 올라가면 더 털려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연기금이 팔아가지고 눌러버리니까 외국인이 그냥 연기금의 누름에 그냥 답을 해가지고 그냥 매도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팔고 있죠.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계속 팔고 있는데 요 다음 반등을 외국인이 또 올릴지, 뭐 기관이 올릴지, 뭐 금융투자가 올릴지 뭐 모르겠습니다. 금융투자도 기관이니까 기관이 올릴지 외국인이 올릴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 번 더 조정이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생각은 웬만큼 돈 버는 고수들 다 생각하고 있죠. 박사님, 동료분 박사님도 H 박사님도 그래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수들은 대부분 다 생각이 비슷하구나. 뭐 H 박사님이 특별히 내보다 실력이 뛰어나다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거나 꽝 잡는 게 매고 흑묘, 백묘론 아시죠? 뭐 지 잘 잡는 게 뭐 훌륭한 고양이죠. 자, 여러분도 어쨌거나 뭐 시장을 잘 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을 잘 벌면 되고 돈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가능하면 평가손도 안 가져갈 수 있으면 안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적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 하락이 끝나고 조정이 끝나고 요 고점을 들고 올라가면은 추세를 따라 쭉 올라가면서 이제 현금화 시킨 거는 올 연말까지는 최소한 재진입하지 않는 걸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내 생각에는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름 랠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름 랠리는 7월 8월에 오지요. 보통 8월에 오게 되는데 그 랠리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랠리가 끝나면은 조정이 들어오겠죠. 그 조정은 생각보다 조금 깊은 조정이 될 수 있다. 기간도 조금 많이 갈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길게 보면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자, 내일부터 또 전투가 시작되니까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이 시장에 대응하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